예,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입니다. 요새 뭐 이제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하게 갈 거로 보입니다. 일본이 저렇게 나섰다라는 것은 크게 보면 동북아, 아태 지역의 서태평양 지역의 지역 안보의 핵심 역할을 하겠다라고 선언한 사건입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오늘 경기대학교 조성환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거 굉장히 심각한 사안 아니에요? 예, 이러다가는 사실상 만약에 이게 아주 클리어하게 아주 명정하게 끝나지 않으면은 심한 경우에는 우리가 테러 지원국을 지원하는 테러 지원국으로 낙인 찍힐 사실상의 사실상 테러 지원국. 테러 지원국.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그렇게 되죠. 예. 이 저기 어떻게 보면 이게 저기 뭐야 그 김정은이가 그랬나? 김정은이 지금 뭐 미국 가서 지금 한국과 일본 사이를 중재해 달라라고 울고 다니고 있죠. 그렇죠. 예. 나 그 사람 뭐 이런 애꿎은 일 하는지 몰라. 그냥 나 같으면 재산도 나보다 훨씬 많을 것 같아. 그만두고 나올 것 같아. 아니 가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상황은 사실상 그 지금 반도체 전쟁 뭐 이런 쪽이 아니고 이 문제가 제기가 된 거는 에칭가스, 불화수소가스가 이게 이 화학 무기 혹은 이제 그 뒤에 바로 아주 핵심적으로 나온 거는 북한의 그 우라늄 원자탄을 만드는데 중요한 촉매제로 사용이 될 수 있는 그렇게 촉매라기보다 좀 다르죠. 촉매라고는 안 하고 이건 화학작용은 화학작용제. 화학작용제. 그쪽으로 이제 전용 하여튼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직접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은 관세청과 수입업자가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저쪽에서 문제가 제기된 거예요. 그러니까 떴다방으로 수입해놓고 회사 없애버리고 잠적해버렸다고 일본은 얘기하고 이야기하고 있고 근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수입이 얼마가 됐는지 얼마가 어디에 쓰였는지 누락이 됐는지 개선이 됐는지 아니면 없는데 오해를 하고 있는 건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정하게 우리가 먼저 우리 내부부터 챙겨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챙긴 다음에 일본을 가야 돼. 김정은은 혹시 문제가 있든 없든 간에 미국에는 사본을 보내면 되고. 당연히 그렇죠. 근데 왜 미국 가서 울어? 아니 김정은은 뭐 남자도 아닌가? 아니 이 양반 지금 당장 그만두고 나와도 나 같은 놈은 그만두고 나오면 나는 저기 무슨 직업 할라 그랬는 줄 알아 옛날에? 내 이 바닥에 온 지 10년 아니에요. 내가 솔직히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한 이전에는 내가 뭐 어디 말 전할 사람이 없잖아. 그렇죠. 그냥 성질 못돼 먹은 야인 아니야. 제야 강성. 야 이거 생활 안 되는데 그래서 내가 저기 하수도 정화조 공사나 누수 공사를 하고 다닐까. 내가 원래 그런 거 잘해. 잘하시죠. 누가 그래. 하수도 정화조를 어떻게 고쳐 그래서. 뭐 어제 뭐 그 저기 들어보죠. 그래서 요령을 가르쳐줬어. 간단합니다. 고무장갑 끼고요. 뚜껑 열고 똥물 만지면서 똥물을 한참 들여다볼 각오를 하면 정화조의 대가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김정은은 나보다 낫잖아. 김정은은 뭐 김현장도 가고 뭐 다른 버젓한 저기 뭐야 법률회사 고문 가면 1년에 몇 억씩 받을 거 아니야? 아이고 몇 억나 받겠습니까? 근데 뭐하러 거기에 목 달고서 이상한 짓 하고 있어? 아니 뭐 본인도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지 못하고 환상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문제의 본질은 우선 제기된 문제부터 명정하게 밝히는 거고 그러면 우리 내부의 관세청이나 국정원이나 뭐 챙겨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좋은 자료 가지고 정확히 밝혀서 문제가 생겼으면 생긴 대로 아니면은 아닌 대로 일본을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대화는 거기서 출발을 해야 되고 두 번째 미국한테 가면은 미국이 무슨 답을 주겠어요. 동맹국인데. 미국은 그냥 내가 조금 재미있는 표현으로 뭐 일본하고 생긴 문제니까 미국식 다테마인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테마인 그러니까 뭐냐면 겉으로만 하는 말. 속내는 따로 있고. 속내는 왜? 속내는 지금 미국이 그 2001년부터가 아니라 세계 질서의 어떤 보장자로서 역할을 할 때
테러와 관련해서 엄청난 말하자면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예. 이게 원자 폭탄에다가 화학 무기에다가 테러에다가 또 수입을 해서 뭐 다른 테러 지중국이나 유사 테러 지중국 쪽으로 갔다가 결국은 북한으로 갔다라고 지금 일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미국은 무슨 말을 하겠어요? 열심히 일본하고 대화해봐. 그렇게 말하지. 우리는 저기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지켰고 한미동맹도 열심히 챙겨야 된다. 그리고 일본이랑 잘 얘기해 보셔. 우리가 일본 움직이는 데는 좀 직접적으로 움직이는 건 좀 영향력의 한계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했다며.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이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미국은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라고 그러는데 일본이 아직까지 안 나온다. 무슨 소리야? 일본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답을 줘야 적극적으로 나오든 안 나오든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왜 당사자는 제외해놓고 밖에 가서 그래요. 그리고 이걸 정의를 잘못하고 있는 게 문재인 정부가 이 문제는 제기된 이게 단순한 경제 반도체 전쟁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는 국제안보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내가 문제를 제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물론 거기에 따라서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지 몰라요. 근데 주는 국제안보의 문제예요. 그러면 당장 아주 소량이든 무시 못할 양이든 이 문제가 만약에 정발이 한국으로 수입이 돼서 정발이 됐다는 사실이 나오면 나온 대로 일본하고 협의해야 돼요. 그리고 그때 가서 미국하고 근데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그 다음 단계로 미국을 끌어들이든지 말든지 해야죠. 미국이 아마도 이 문제에 대해서 최소 일본과 정보 공유를 했거나 혹은 일본에 정보를 제공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최소가 충분히 그게 추정이 되죠. 우리가 그게 에비던스로 그렇다고 하는 이야기는 하기 쉽지는 않지만은 아베하고 트럼프가 G20 이전에 몇 번 만나서 굉장히 아주 사적으로 친구지간에 우위를 다렸다. 무슨 이야기 있겠어요? 일본의 역할에 대해서 아마 아주 심도 있는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최대는 역할 분담을 한 공동작전일 수 있어요. 미국은 모르쇠로 가만히 있고 그리고 이제 일본이 치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이런 전체의 어떤 전략물자 그다음에 이 소위 국제 질서를 교란하는 여러 가지 이제 금수 품목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최종적인 관리는 미국이 하잖아요. 그리고 정보도 가지고 있고 그러면 아마 일본으로서도 미국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확인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이 불화수소가스, 에칭가스라고 그러죠. 이게 간단히 어제 말씀 잘 하셨던데 조금 더 가장 더 엄격하게 얘기를 해서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하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주십시오. 일단 그 얘기 들어가기 전에 1분만 다른 얘기 잠깐 하면 요번에 세 물질 아니에요. 하나는 폴리이미드 플루오린.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그러니까 반도체 아니 반도체가 아니라 얘가 뭐 해주는 애냐면 그 일종의 폴리머인데 이제 한국에서는 어디에 쓰이냐면 삼성의 차세대 폴더폰에 쓰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액정을 안정화시키는 일을 해요. 얘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액정 스크린을 안정화시켜주는 일을 해요. 근데 얘가 그것만 할 것 같질 않아요. 얘가 그 폴리머 중에 폴리머들이 보통 우리가 테플론이 제일 강인하다고 하는데 테플론이랑 비슷하게 테플론도 일종의 플루오린 폴리머예요. 그러니까 불소가 들어가 있는 폴리머예요. 그렇죠. 테플론의 그 F가 그게 그거라고요. 근데 테플론도 보면은 물성이 굉장히 특이하거든요. 이 폴리머라는 게 이제 플라스틱 종류인데 그렇죠. 테플론이 물성이 굉장히 특이하고 고열에 잘 견디고 안 달아지고 안 깨지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보다 이 폴리아미드 플루오린은 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무려 열을 몇 도를 견디는 줄 알아요? 500도 이상 견뎌요. 그래요? 플라스틱인데.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이거 이제 뭐에 쓸 수 있냐면 제가 보기에는 무기에서
어떤 첨단 분야에 쓸 수가 있어요. 이걸 무기에서 이게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으로 써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라는 건 이걸로 밸브에 무슨 저기 고무 바킹 패킹을 깎는다든지 혹은 이게 저거에 쓸 수 있거든요. 뭐냐면 열을 견디고 물성이 안 파괴되니까 이제 아주 복잡한 형상의 알루미늄 같은 거 전극봉 일렉트로드를 만들 때 얘를 가지고 거푸집을 만들 수 있다고. 그래서 거기다가 알루미늄 액을 흘려 보낼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군사용으로 굉장히 민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요번에 이제 된 게 극자외선 감강제 EUV 포토 레지스턴트인데 여기는 이거는 뭐 때문에 걸었는지 모르겠어요. 삼성 그냥 딱 그 한국경제 저 목줄을 잡으려고 걸은 건지 아니면은 이런 애들이 이제 성분이 안 알려져 있으니까 그렇죠. 그 성분 특성이 그 물성 특성이 첨단 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성향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논의가 되지 않는 다른 그래서 문제가 있을 수 있죠. 확실한 거는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불화수소예요. 불화수소. 근데 제가 불화수소에 대해서 참 그 얘기를 어저께 이제 할 때 이거 무게를 따져보면 의외로 우라늄 그러니까 핵폭탄 만들 때 써도 코스트 증가가 별로 없고 사린 때 써도 코스트 증가가 별로 없다. 그 말씀을 했는데 오늘 그 말씀을 잠깐 정리를 드릴게요. 이게 이제 저희들이 퍼뜨리고 있는 소리가 우리 쪽 학자들도 그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학자라고 쳐봐요. 화학학자라고 쳐봐요. 기자가 이렇게 묻는다고. 아니 선생님 사린가스 만들 때 비싼 저기 뭐야 그 일제 초고순도 불화수소 꼭 써야 돼요? 그냥 일반적으로 좀 저순도 중국산 쓰면 안 됩니까? 된다 그러지. 된다 그러죠. 그럼 이제 기사를 할 때 고순도 불화수소는 무기 제조에는 안 쓰여. 이러고서 그렇죠. 이제 기사를. 그렇죠. 아니, 자, 저순도와 고순도가 같이 있을 때 저순도를 쓰는 것과 별로 뭐 품질 낮추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하고 고순도가 있는데 고순도 안 써야 된다라는 건 얘기가 두 개 다른 얘기거든. 명제가. 전혀 다르죠. 고순도 쓸 수 없다. 쓰지 않는다라고 단언하는 거랑은 얘기가 다르단 말이에요. 다르죠. 제가 그 얘기를 좀 드릴게요. 이 원자폭탄을 만들 때 우라늄은 238과 235가 섞여 있는 상태에 정광이 된다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원폭은 235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238이 뭐 이제 대충만 얘기하자. 99%고 235가 1%밖에 안 돼요. 물론 0.7 대 99.3인데 이제 계산 편하게 해서 99대 1이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제 100톤의 우라늄 정광이 있다고 쳐봐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건 뭐냐면은 우라늄 235 뽑아내려고 하는 235는 1톤밖에 없는 거야. 100톤 중에 100톤밖에 없는 거예요. 1톤. 그리고 238이 99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어떻게 뽑아낼 거냐. 고체 상태는 사실상 뽑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기체로 만들면 돼요. 그러면 우라늄이 기체가 되냐. 직접적으로는 기체가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얘를 불소랑 결합시키면 불소랑 결합시키면은 불소 6분자랑 우라늄 1분자가 결합이 되면 UF6라는 애가 돼요. 얘가 딱 되면 60도만 온도가 쫙 올라가면 기체가 돼버려요. 그렇죠. 60도까지만 가열하면 52.6 58점 52점 몇 도인가 나도 기억도 안 나. 그러면 이제 기체가 되면 U235에 바탕한 기체 분자하고 238에 바탕한 기체 분자가 분리돼요. 무게가 다르니까 기체를 원심 분리시켜 버리면 235와 238이 갈린단 말이에요. 그래 문제는 어떻게 되냐? 간단한 거지. UF6 그 저기 뭐야 그 100톤을 만들려면 UF6 100톤을 만들려면 HF 그러니까 불화수소를 몇 톤 넣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라늄에다 대고 대충 따져 보면요 이게 이제 그 원자 질량법으로 따져 보면 UF6면은 U가 240이고요 원자 질량이. 그 대충 따졌을 때 F6가 대충 따졌을 때 원자 질량이 저기 뭐야 120이라고요. 왜냐면 F가 하나가 20이니까 6개니까 120이 된다고. 그러면 240대 120 3분의 1이네. 다시 말하자면 100톤의 UF6를 만들려면 불화수소를
H는 거의 무게가 없어요. 아까 20으로 계산했을 때 이미 포함되어 있어요. 불화수소를 33톤 집어넣으면 돼요. 근데 이제 그게 효율이 있잖아요. 근데 전문가들한테 제가 어저께 발표할 때만 해도 제가 뭐 몰랐었는데 어저께 발표가 몇 개 오류가 있었어요. 아무튼 방식은 맞아. 원자질량으로 그러니까 원자질량 계산하고 효율을 전제로 하면 돼요. 그렇죠. 효율을 10%로 하면 안전하대. 그거보다 더 낮지는 않대요. 이게 왜 그러냐면 닫힌 계안에서 반응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효율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10% 이상은 된다 이거 효율이 아무리 낮게 잡아도. 오케이 10% 잡아요. 그러면 제일 아무리 효율이 낮다. 그러면은 불화수소 330톤 되죠. 33톤 넣어야 되는데 효율이 10%니까 330톤. 330톤 넣는다고. 그럼 불화수소 330톤은 25톤짜리 탱크로 몇 개냐. 탱크로리로. 탱크로 몇 개냐. 그러면 13개요. 13개. 그럼 13개면 가격으로는 얼마냐. 하나가 한 7천만 원 해요. 내가 알아보니까. 그 13개 해봐야 10억도 안 되는 돈이에요. 그럼 북한이 줘도 되고 10억을 현찰로 사서 보낼 놈이 한둘이냐고. 그리고 나도 요새 돈이 쫄려서 국제 테러리스트로 나서볼까. 불화수소. 그러면 20개를 빼서 10개는 시리아나 이란에 비싼 돈 주고 팔고 북한에는 인사하고. 위원장님 여기 충성의 그 선물을 제가 탱크를 13통 12통 보냅니다. 그러면은 UF6를 100톤을 만들 수 있어. UF6 100톤을 만들면요. 아까 1톤 나왔다 그랬잖아요. 우라늄 235 원폭 재료가 1톤이 나와요. 원폭 재료 1톤이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 영변이 2010년에 스탠퍼드 팀이 갔을 때 북한 애들이 보여준 시설이 1년에 우라늄 235를 235를 돌렸을 때 1년에 돌렸을 때 40톤 만든다. 그거 20년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스탠퍼드 팀이 2010년에 본 영변 시설이 20에서 25년이 돌아야 20에서 25년이 돌아야 쓸 수 있는 만들어낼 수 있는 양이 우라늄 235 1톤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그러니까 10억만 보내면 영변이 20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계산을 하면 그 재료값은 얼마냐? 10억이 20년이니까 1년에 500만 원. 예? 500만 원. 아니 5천만 원. 5천만 원짜리. 그러니까 이거가 비싸서 못 쓴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야. 아마 기자가 질문을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코스트에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중국으로부터의 중국이 이제 미국 눈치 봐야 되니까 불화수소를 안 준다 중국이. 그러면 여기 간첩 조직이 딱 구해서 보내면 그거 쓰면 되는 거지. 두 번째가 그게 있죠. 근데 중국이 안 준다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엔 낮은 순도의 재료, 낮은 가격으로 쓰는 것보다 높은 순도의 양질의 제품을 들어가서 사용했을 경우에 우라늄 탄의 퀄리티가 우라늄 정제가 굉장히 빨라지고 편해질 수 있다고. 이게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이유도 있을 거고. 폭탄으로서의 어떤 아니 그건 아니고 정제 속도가 빨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뭐 평양도 인급해 써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럼 저는 거기까지는 이제 자세한 기술을 몰라서 공정상의 기술을 몰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이거를 우라늄 제조에 우라늄 235 제조에 쓰지 못할 정도로 가격이 비싼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라늄 핵심은 그겁니다. 썼는지 안 썼는지는 몰라요. 자, 우선 기술적으로 그런데 지금 학자들을 꼬아서 인용을 한 언론쟁이들의 떠드는 건 얘는 비싸서 우라늄 제조에 못 쓴다 아니에요. 그 영변 시설 2010년에 북한 애들이 스탠포드팀에 보여준 영변 시설에 만약에 일제 우라늄을 일제 불화수소를 쓴다면 1년에 5천만 원 듭니다.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코스트 자체가 그렇게 증가하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아까 처음부터 이야기했듯이 문제가 지금 다른 쪽으로 전환이 돼가지고 정작 가장 국제 안보든 대한민국의 안보든 사활적인 국민이나 사회에 달려 있는 중요한 문제에 직면해서 그 문제를
체크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뭐 그러지에 뭐 아무 문제도 없는데 일본에 했다 그러면 뭐 항의를 해도 좋아요. 근데 그것도 아닌 상황에서 실에 겁먹고 뭐 대법원 판결이 어떻고 뭐 하면서 막 섞어서 뭐 그러니까 갑자기 아니 그렇잖아. 예를 들어서 이거 쓸 수 있냐 없냐 따지려면 딱 두 가지 따져보면 돼요. 전체 질량 중에 얘가 차지하는 게 얼마나 몇 톤이나 들어가. 두 번째 몇 톤 들어가는데 얘가 얼마나 효율이 얼마 나오겠어. 쌀이는 효율이 훨씬 높아요. 또 즉 20-30% 말해 쌀이는 효율을 50%로 보자고요. 네. 그럼 이거 쌀이는 100톤만 만들어도 아마 서울 시내 다 잡아 죽일 거야 사람들. 그러면 쌀이는요. 쌀이는 140이에요. 그 분자 질량이. 네. 그 중에서 이쪽 HF가 차지하는 분자 질량이 뭐 한 20밖에 안 돼요. 그럼 7분의 1이야. 그럼 100톤을 만드는데 거기에 불화수소 얼마 투입됐냐. 효율 100%면은 거기에 15톤 투입된 거고요. 효율이 만약에 한 50% 되면은 거기에 30톤 투입된 거예요. 100톤 만드는데 탱크롤이 한 대 반이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저기 전략물자 수입 제한에 대한 마세나 협정이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지금 미국은 또 다른 방식으로 예. 정치적으로 테러 지원국에 대한 제재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는 게 있고 이런 요소가 있는데 지금 이런 요소들은 참 통제하고 관리하기에 정말 정밀하게 관리를 해야 돼요.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런 것들을 100% 다 건절은 못하겠지만은 최소화시키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야 되는데 지금 몇 가지 보면은 하나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네. 일본 수입국인 일본과 우리 정부의 네. 어떤 저 협의도 안 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예, 말씀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외교 안보적으로 만약에 이 문제가 지금 생겼다 그러면은 아까 테러 지원국을 우리가 받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서 한마디 더 아까 얘기 저 기술적인 거 우리가 1년에 한 4만 톤 써요. 갑자기 급증해서 2017년 18년에 한 50% 급증했어요. 네, 그렇죠. 소비량이. 그러면 지금 아까도 계산식으로 야 걔들 우라늄 1년에 우리 2, 3, 5, 1톤 정지하는데 얼마 보내줘야 돼? 내가 간첩 두목이라고 생각해 보자고. 그렇게 일제로 글쎄 위원장님께 얼마 보내드려야 되나? 탱크 한 12개 보내면 되나요? 탱크 12개 300톤이네. 야 수입 물량 갖고 와봐. 저희 4만 톤 수입하는데요. 야 1%가 안 되잖아. 야 그 정도는 빼낼 수 있지. 이렇게 된 게임이라는 게 일본 측 주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의 일제 불화수소 소비량의 1% 미만을 두고 하고 있는 겁니다. 사린가스면 0.1%예요. 이게 사기꾼이 했던 간첩이 했던 아니면 또 뭐 공적인 기관과 관련됐던 이거는 빨리 색출해내야죠. 그런 면에서 지금 국정원은 뭐 하고 있대요?